제가 이미지 생성하는 서버 API를 만들었고요. 이 서버에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는 챗GPT 프로그래밍 이미지 생성이라고 했고요. 이쪽에 지금 제가 요청한 썸네일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거는 프롬프트 내역을 남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는 요 명령으로 된 건데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10초 정도를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요. 지금 로봇이 이미지 제작이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는 영어로 적어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로봇에 의한 이미지 제작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지금 명령이 들어갔어요. 이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 API를 사용한 코딩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딩하기에 앞서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 목적 및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챗GPT 이미지를 사용해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유튜브 썸네일 생성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 사용성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의 사용성을 먼저 기획하고 그 구조를 나중에 생각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용성은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적당히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기대값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용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AI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해당 용어는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머니플로우님 채널에서 하나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꼭 영상을 보시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해당 링크는 디스크립션에 남겨놓겠습니다. 로봇이 그림을 그린다 라는 게 프롬프트입니다. 하나 파일을 또 저장한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는 이제 고객은 한글로 써도 그냥 명령을 낼 때가 많을 거고요. 한글로 된 명령을 실제는 영어로 해서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짧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린 게 요 리바이스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게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실행하는 환경은 타입스크립트로 된 노드고요. API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API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프롬프트는 필수 값이고요. 이미지 생성 요청 명령입니다. 저는 지금 달리3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청 글자는 4창자까지이고요. 모델은 달리2 혹은 달리3를 사용할 수 있고요. N은 생성할 이미지겠습니다. 달리2는 10개까지 요청 가능하고요. 달리3는 1개만 요청 가능합니다. 퀄리티는 이미지 퀄리티고요. 스탠다드와 HD 옵션이 있습니다. 결과값은 URL이나 베이스 육사를 지원하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특정 사이즈를 지원하는데요. 썸네일 작업에서는 제가 7920-1024를 사용할 겁니다. 스타일은 디폴트나 BB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어뷰징 반지를 위해 저장해서 사용하면 좋은 요소고요. 보시면 리턴 이미지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리턴 이미지 오브젝트의 설명은 그렇게 베이스 육사로 된 리스폰스 포맷이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API 사용은 일반적인 API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시크릿 키를 얻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API를 살펴봤으니 기본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돌려보겠습니다. 예시 코드도 간단하게 적용해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스크립트 폴더고요. 소스 밑에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npm run 스크립트를 하면 요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잠자는 습스 고양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URL이 나왔고요. 리바이스 프롬프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긴 합니다. URL은 지금 보시면 PNG로 돼 있을 거고요. 이게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을 서버에서 요청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리스폰스 타입은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리스폰스에서 베이스 육사로 리퀘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달라지는 거는 B64 제이슨으로 하게 됐고요. 그러면 뭘로 할까요? 이제는 백설공주 집사와 일곱 고양이로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64로 요청을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에헤이, 잠깐만요. 파도 치는 섬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또 되는 것 같은데요. 챗GPT가 백설공주와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정명 백설공주라든지 뭐 이런 게 됐을까요? 그래서 파도 치는 섬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작업은 보시면 간단합니다. 인코딩된 베이스 64를 디코딩하기 위해서요. JS 베이스 64를 사용해가지고 디코딩을 했고요. 베이스 64를 지금 uint array 8로 디코딩을 한 결과값을요. 지금 뭐 파일로 웹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간단했는데요. 이 웹피로 지금 반환한다는 걸 몰라서 되게 무수한 삽질을 했거든요. 해결된 실마리는요. 이때는 그 테스트했을 때 베이스 64의 결과인데요. 베이스 64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그 베이스 64 이미지 디코더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 디코드 온라인 쪽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붙여을 넣었더니 지금 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 사진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지 파일이 됐다고 추측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계속 PNG로 원래는 변환을 시도를 하니까 자꾸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디코딩 할 때 뭐 여기서도 디코딩을 해보고 저장된 파일을 읽을 때 베이스 64로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별 방법이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 게 뭐냐면 덤프를 떴습니다. 지금 헥스 덤프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헥스 덤프는 어떤 파일의 바이너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패키지.json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json을 바이너리로 읽었을 때의 결과값이고요. 하도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베이스 64의 리졸트와 지금 이미지 디코드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서 나온 이미지의 그 실제 로우 데이터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헥스덤프 보시면 헤더 쪽에 보시면은 웹피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거 제가 이미지를 포맷을 잘못했구나 해서 혹시나 해서 웹피로 확장자를 바꿔봤더니 동작이 되더라고요. 단지 확장자 문제였다는 좀 허무한 결론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리턴 사항 중 실 프로젝트는 베이스 64를 직접 컨트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URL을 PNG로 다운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요. 요청을 해서 결과값을 받았는데 또다시 다른 서버에 요청해서 다운받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명령을 몇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베이스 64로 다운받아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npm run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한 걸 설명하려면 우선 쉘 스크립트 작성, 패키지.sn의 스크립트, tsc 설정 및 tsc 멀티 설정을 선행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와 같이 명령을 치면 스크립트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단순 예시라면 왜 이렇게 스크립트를 구성해서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메인 프로젝트에서 미리 만들어둔 모듈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한 스크립트에서는 제가 만들어둔 DB 모듈을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이미지 생성 API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 원하는 유튜브 썸네일 생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한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작업한 사항은 어떤 프롬프트가 좋은 결과값을 내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isSelect가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해당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로 프롬프트를 추정할 수 있겠고 파인튜닝의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및 이미지가 생성한 결과에 리바이스 프롬프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목과 썸네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시청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글자가 없는 것보다는 글자가 있는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영상들을 보면 썸네일로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항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생성하는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문구까지 입혀서 생성할 수 있는가라는 사항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체크 결과는 종종 철자가 틀렸고요. 한글을 그대로 적어달라고 프롬프트에 명시해도 해당 사항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느 정도 타이핑을 해주었는데요. 그렇지만 컴퓨터가 생성한 타이핑된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은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수동으로 글자를 입히고 글자의 배경을 지정하고 글꼴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해당 기능까지 간단하게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해주고 다른 프로그램에 맡길 것인가 라는 문제를 결정해야 됐는데요. 초기에는 문제를 푸는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썸네일까지만 작성해 주는 정도로 끝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테스트 중에 몇 가지 사항도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유튜브가 지원하는 썸네일 크기는 1920-1080이었고요. PNG로 파일을 생성했을 때 2메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의 썸네일 용량 제한은 2메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샤프라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리사이즈로 사이즈를 맞춰줬고요. 2메가 용량은 JPG로 바꿔서 JPG가 압축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알파 채널도 없고요. 그래서 JPG로 생성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았던 화면처럼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미지에 명령했던 프롬프트를 현재는 파일로 적어서 출력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해당 사항이 DB로 저장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해봐야 할 사항은 사용자 채널에 썸네일을 학습시킬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학습시킬 수 있다면 썸네일을 기존과 유사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내용을 보고 조회수가 잘 터질 수 있는 썸네일과 제목을 추천할 수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하려면 유튜브 카테고리별로 어떤 썸네일과 제목이 조회수가 높을 것인지 학습을 시켜야 할 수도 있고요. 개인 맞춤형으로도 해당 채널에 대해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실제 챗GPT가 제공해 주는 기능은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실사용성에서 좋도록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항을 신경 써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배우신 기술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챗GPT 기술과 결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